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불안하신가요? 배우자가 곁에 계시는데도 왠지 외로우신가요? 함께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헤어지면 또 불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둘이 낫지 않겠어요? 둘이 낫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둘이라서 의지가 되기도 하지만 둘이라서 더 숨막힐 수도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둘이냐 혼자냐가 아니에요. 내가 나로 살고 있느냐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잃어버렸을 때 온다. 오늘은 잃어버린 나를 되찾고 인생 후반전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나이 든 부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지 않으셨나요? 한쪽에는 하루 종일 부딪히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지. 이런 말씀하시는 부부들이요. 리모컨 하나, 반찬 하나에도 싸움이 나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같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또 다른 쪽에는 배우자 없이는 못 사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 외출 싫다 하면 나도 안 해요. 아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차려요. 배우자의 스케줄이 곧 내 스케줄이에요. 배우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겉으로 보면 정반대 같죠? 한쪽은 너무 붙어서 괴롭고 다른 한쪽은 떨어질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이 두 부부가 겪는 문제의 뿌리는 똑같아요. 바로 나만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부는 너무 붙어 있어서 지친 거고요. 두 번째 부부는 평생 배우자 기준으로 살아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둘 다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전문가들은 이걸 상호 의존의 덫이라고 불러요. 서로에게 너무 기대다 보니 내 삶의 기둥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나이 들수록 부부는 한 몸이 아니라 각자의 맛이 살아있는 따로 국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하고 같은 하루를 보내되 각자의 계획이 있어야 하고 같은 인생을 살되 각자의 목표가 있어야 해요.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느슨한 연결. 그게 훨씬 건강하고 오래가요. 여러분, 인생 후반기는 나 자신을 위한 보너스 시간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썼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돌려야 할 때예요. 고슴도치 두 마리가 겨울에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가까이 붙어요.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려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함께 살 수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멀어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답답해요.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게 행복한 노년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걸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며 살았다면 그 순간 내 인생도 끝나버려요. 하지만 나만의 인생이 탄탄하게 있다면 슬픔은 크지만 삶은 계속돼요. 이건 비정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준비예요. 결국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혼자 보내시거든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나만의 인생을 준비해야 해요. 배우자가 있을 때도 나로 살고 혼자가 돼도 당당한 나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제 목소리가 오늘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한 지혜로 찾아뵐게요. 자, 이제 따로 국밥처럼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면 본격적으로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야 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는 게 소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소원이 현실이 되어야 해요. 오직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자율성이래요. 즉,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통제한다는 느낌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자율성은 행복의 핵심이 돼요. 평생 우리는 의무감으로 살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이제부터는 나의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미국 어느 대학에서 놀라운 실험을 했대요. 요양원에 사는 노인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에게는 방 꾸미기, 식사 시간, 여가 활동 등 작은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했어요. 다른 그룹은 직원들이 모든 걸 결정해 줬고요. 시간이 지난 후 결과는 놀라웠대요. 스스로 선택한 그룹은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행복도가 올라갔으며 심지어 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었대요. 연구 결과가 분명히 보여줘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걸요. 70세 정할머니는요. 평생 남편이 싫어해서 입지 못했던 진분홍 코트가 있으셨대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하신 틈에 몰래 그 코트를 꺼내 입고 백화점에 가셨어요. 평생 내 옷도 내 맘대로 못 입었구나. 그 생각에 울컥하셨대요. 하지만 그 코트를 입은 날 느꼈던 해방감과 자신감은 평생 잊을 수 없으셨다고 해요. 이 작은 일탈이 바로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선택의 자유는 단순히 내 맘대로 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진짜 자유는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나만의 선택을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작은 선택마저 남에게 맡겨요. 당신이 정해.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는 거예요. 대신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이게 좋아. 오늘은 이렇게 해볼래? 점심 메뉴, 운동 시간, 입을 옷.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을 다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요. 둘째,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하기 싫은 부탁, 가기 싫은 모임, 만나기 싫은 사람에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섭섭해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서 사는 인생이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거절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행복한 나는 사라져요. 셋째,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세요. 평생 가족을 위해 쓰던 시간과 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도 돼요. 이 나이에 무슨 돈을 쓰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번 돈, 당연히 쓸 권리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입고 싶은 옷 입으세요. 나 자신에게 쓰는 돈과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지출이에요. 넷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저녁 산책, 주말엔 도서관 가기, 이렇게 나만의 시간표를 만드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해서 하는 일들이 쌓일 때 그게 바로 내 인생이 되어 나의 자유를 되찾으셨다면 이제는 그 자유 속에 삶의 불씨를 다시 살릴 차례예요. 여러분, 최근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했던 일 있으세요? 집중하다 보니 해지고 밥 먹는 것도 있고 그냥 계속하고 싶었던 그런 경험 언제 마지막으로 해보셨나요? 그런 거요? 젊었을 때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젊었을 때는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일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일터에 가면 할 일이 있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있고, 자연스럽게 몰입할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 독립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루가 길고 시간이 안 가고 무료해요.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어요. 은퇴 후 많은 부부들이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할 게 없어서예요. 배우자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당신 뭐해? 어디가? 언제 와?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예요. 자신이 몰두할 게 없으니까 배우자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반대로 배우자한테 완전히 의존해서 사는 분들은 어떤가요? 배우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혼자서 뭔가 해볼 생각조차 안 해요. 결국 문제의 근본은 같아요.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으로 시간을 확보만 해놓고 그 시간에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배우자한테 가게 돼요. 하지만 자기만의 몰입할 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배우자가 방해가 돼요. 나 좀 혼자 있을게.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이죠. 66세 박 선생님은요. 은퇴 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내분을 따라다니셨대요. 외출까지 따라 나서니 아내는 답답해 하셨어요. 친구들 만나든지 해요. 왜 날 따라다녀요? 박 선생님은 섭섭하셨대요. 나는 할 게 없어서 그렇지. 참다 못한 아내분이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을 알아보셨어요. 강권으로 박 선생님은 마지못해 사진반에 등록하셨대요. 젊었을 때 카메라를 좋아했던 기억이 나셨거든요. 첫 수업 과제로 동네 사진을 찍으러 나가셨는데 나무, 꽃, 고양이 등을 찍다 보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갔대요. 집에 와서 사진을 정리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고 다음 날도 촬영하러 나가셨어요. 한 달 후 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디 가서 뭘 찍을까 생각하시고 사진 정리하기 바빠 아내를 따라다닐 시간이 없으셨어요. 이제는 아내가 같이 장 보러 갈래요? 라고 물어도 아니, 나는 오늘 사진 찍으러 갈 거야 라고 답하실 정도가 되셨대요. 6개월 후 박 선생님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주말마다 출사를 나가셨어요.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이제는 아내분이 언제 들어와? 라고 물어볼 만큼 행복한 취미 생활을 즐기게 되셨대요. 이게 바로 진짜 따로 국밥이에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는 거예요. 배우자 없이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것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한다면 진짜 꿀맛 같은 인생이 돼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새롭고 가벼운 나만의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이면 충분하다고 하시죠. 그런데 심리학은 놀라운 사실을 말해줘요. 우리 삶에 진정한 활력을 주는 것은 매일 얼굴을 맞대는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때때로 만나 차 한 잔 나누는 약한 연결일 수 있대요. 노년기에는 이 약한 유대가 더욱 중요해요. 가족이나 오랜 친구 같은 끈끈한 관계는 많은 기대와 책임을 동반하지만 가벼운 관계는 부담 없이 순수한 즐거움만 나눌 수 있거든요. 미국 어느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가족이나 절친한 친구가 아니었대요. 오히려 가끔 만나는 지인,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동네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람, 이런 약한 연결들이었대요.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세계에 살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적어요. 하지만 가벼운 인연들은 다르거든요.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신선해요. 특히 나이 들어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들, 물론 소중해요. 하지만 솔직히
만나면 무슨 얘기하세요? 옛날에 우리 그랬지. 누구 아프다더라. 누구 돌아가셨다더라. 대부분 과거 얘기나 건강 얘기예요.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새로운 인연들은 어떤가요? 오늘 배운 거 정말 재밌네요. 다음 주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현재와 미래 얘기예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얘기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가볍고 활력이 생겨요. 69세 이 할머니는요. 은퇴 후 옛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피곤하셨대요. 서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만 받으셨대요. 그러던 중 동네 탁구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들과는 사생활 얘기를 거의 안 하셨대요. 그냥 탁구 치고 잘 치시네요.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이런 가벼운 대화만 하셨대요. 이 할머니는 미소를 띠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만나면 편해요. 부담이 없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대요. 탁구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매일 만나지 않아도 괜찮았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이면 충분했대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간식이라고 불러요. 깊고 의무감 있는 관계가 정식 식사라면 가볍고 짧은 만남은 간식이에요. 정식 식사도 중요하지만 간식도 필요해요. 오히려 간식이 더 자주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친한 친구가 많은 것보다 다양한 수준의 인간관계를 가진 것이 외로움 해소에 더 효과적이래요. 여러분, 가벼운 관계라고 해서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주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런 가벼운 관계 중 일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대요. 부담 없이 시작했던 인연이 나중에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보이시나요? 배우자한테만 매달릴 필요 없어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취미, 나만의 사람들, 이것들이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신나게 살아요. 새로운 인연을 맺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깊어지려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시간, 그 활동, 함께 부담 없이 가볍게 즐기면 돼요. 배우자 있든 없든 나는 나대로 천국 같은 인생을 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매일 돌아가는 집, 그곳도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회사, 친구들과의 모임, 여행. 집은 그저 잠자고 쉬는 곳일 뿐이었죠. 하지만 노년에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져요. 하루에 70, 80%를 집에서 보내요. 그러니 집이 어떤 공간인가, 남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을 방치하세요.
나 혼자 사는데 뭘 꾸며? 이제 늙었는데 돈 들여서 뭐해? 그냥 있는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하며 낡은 가구, 오래된 커튼, 어두운 조명 그대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 집이 우울해져요. 집이 우울하면 사람도 우울해지는 법이에요. 실제로 노인 우울증 연구에서 주거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대요. 밝고 정돈된 집에 사는 분들은 우울감이 적었고 어둡고 어수선한 집에 사는 분들은 더 깊은 우울감을 느꼈대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우리의 기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어두워지고 밝은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밝아져요. 70세 김 선생님은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요즘 들어 집이 더 답답하고 제 집 같지가 않아요. 40년을 살았는데도요. 벽지색, 가구, 커튼까지 전부 아내의 선택이었대요. 김 선생님도 처음엔 의견을 냈지만 당신은 집에 관심도 없잖아. 그냥 나한테 맡겨. 이 말에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의견을 접어두셨대요. 그래서 과제를 하나 드렸어요. 다음 주까지 집안에 선생님만의 특별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작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낡은 베란다를 청소하고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으셨어요. 화분 몇 개를 사서 꽃을 키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나만의 안식처라고 부르셨어요. 다음 상담 때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작은 공간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아침에 거기 앉아 커피 마시는 게 하루 중 제일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나만의 공간이 주는 힘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요. 이건 내 공간이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다. 이런 느낌이 자존감을 높여줘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해요. 혼자 살면 집이 더 나를 위로해줘야 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왔을 때 그 공간이 따뜻하게 반겨줘야 외롭지 않아요. 작은 스탠드 하나, 좋아하는 사진 한 장, 폭신한 방석 하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이런 작은 것들이 집을 나만의 성으로 만들어요.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라서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온전히 내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으니까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배우자 있든 없든, 가족 있든 없든, 나만의 안식처는 필요해요. 그 공간에서 나는 온전히 나로 존재해요. 눈치 볼 필요 없이, 남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한 공간, 그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혼자서도 행복해요. 여러분, 왜 혼자가 함께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남편, 아내, 부모라는 역할을 내려놓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너 자신이 되어라. 이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60년, 70년의 세월을 열심히 살아낸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존중하고 이제 남은 시간을
오직 나라는 이름으로 채우겠다는 자랑스러운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내려놓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당당하게, 신나게 여러분의 꿀맛 같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나이 들어 더 멀어지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말수가 줄어도 존재감이 커지는 어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법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